안녕하세요. CT의 호주 이민 컨설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실소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작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TSS를 대체한 비자죠. Skills in Demand, 저희가 줄여서 SID 비자라고 하는데 482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S와 마찬가지로 SID 비자도 비즈니스 스폰서 비자죠. 그래서 나를 스폰을 해준 호주 내 비즈니스가 필요합니다. 셰프나 쿡 분들이라면 위치에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에서 스폰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간혹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그러면 이 스폰서 비즈니스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간혹 받는데 호주 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 지역도 괜찮고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과 같은 대도시 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자가 총 4년까지 승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4년 비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지만 포지션을 지명을 해서 회사에서 제출할 노미네이션 단계에서 이 비자 기간을 1년, 2년, 3년, 그리고 4년 이렇게 총 4개 중 하나의 기간으로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3년의 비자 기간을 지명을 했다면 비자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을 때 3년의 비자만 승인이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고용주분과 이 SID 비자를 진행을 하실 때 우리가 몇 년의 비자를 지명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의논을 해야 추후에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로는 IELTS로는 5.0 그리고 PTE로는 36점이 요구됩니다. 단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가시는 분들은 영어 점수가 5.0보다는 조금 낮은 레벨로 맞춰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SID 비자는 총 3가지 스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빈도수가 많죠. Core Skill Stream, 그 다음에 Specialist Skill Stream, 마지막으로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살짝 비자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코어 스킬과 스페셜리스트 스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실소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실소 리스트를 봐야 하는 스트리무는 코어 스킬 스트림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코어 스킬 스트림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단계로는 나의 직업군이 실소 리스트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그래픽 디자이너가 실소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코어 스킬 스트림으로는 비자를 진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코어 스킬 스트림에 해당되는 연봉은 최소 73,150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셰프분들이 연봉이 보통 73,150에서 8만이라든지 그 사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경력이 훨씬 많으신 분들은 그 이상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스킬 스트림은 연봉이 최소 13만 5천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는 딱히 직업군에 대한 리스트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메이저 그룹,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규정해 놓은 안스코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1, 2, 4, 5, 6에 해당되는 직업만 스페셜리스트 스킬 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룹이 3이 빠졌고요. 3은 보통 트레이드 직업군이고 그 다음에 7, 8도 빠져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스킬 레벨이 좀 많이 낮아서 해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스페셜리스트 스킬을 고려하실 때는 최소 연봉이 높다 보니까 많은 케이스에 한해서 코어 스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대신에 본인이 직업군이 시술이 없지만 내가 연봉이 최소 요 정도의 금액이 맞춰진다고 하면 스페셜리스트 스킬 스트림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SID 비자의 진행을 보면 90% 정도가 현재 코어 스킬 스트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스페셜리스트 스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어떨 때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시솔에는 이번에 카페 또는 레스토랑 매니저가 없는데, 하지만 이 직업군이 메이저 그룹 1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현재 받는 연봉 또는 오퍼된 연봉이 13만 5천 또는 그 이상이 넘는다면 이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으로 SID 비자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왜 작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이 연봉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포지션이 현실적으로는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름이 정평이 난 호텔급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시니어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계신 매니저분들 중에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이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SID 비자를 진행할 때 기술 심사라는 게 필요할까요?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분들은 필요가 없으세요. 대신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나는 필요가 없는데 제 친구 중에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 SID 비자를 진행을 할 때 그분이 기술 심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셰프로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 분들은 당연히 기술 심사가 필요가 없지만 필리핀 분들은 호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기술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술 심사는요, 직업군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신청하시는 분의 그 내셔널리티,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술 심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나뉘게 됩니다. SID 비자에는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물론 SID 비자가 추후에 ENS라는 영주권 비자로 갈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 이 SID 비자 자체는 임시 비자이기 때문에 지정된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 물론 영주권까지 보고 하신 분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여기에서 체류하시면서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60세 정도에 되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그분이 추후에 영주권으로 가려면 다른 루트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자체 SID에서 ENS의 영주권으로 가기에는 이 영주권 단계에서의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ID 비자를 들어갈 때 이 신청인의 학력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학력과 관련된 직업군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학력이 없다면요, 내가 경력이 아주 많을 시 이 SID 비자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군과 관련 있는 학력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직업군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셰프분들은 키친 매니지먼트와 그 다음에 디플로마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완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Certificate 4 in Kitchen Management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가시는 분들은 Bachelor of Marketing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했던 케이스 중에서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학사 졸업을 하신 분도 요게 해당이 인정이 돼서 TSS 취득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과 관련 있는 학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학력이 없다면 더 많은 경력사항이 요구가 됩니다. 만약에 호주 내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또는 한국에서 이 직업군과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SID 비자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력사항은 최근 5년 내에 1년 풀타임 또는 2년 파트타임 캐주얼 경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4월 1일 날 비자가 신청이 되는데요. 그러면 최근 5년 내는 이 5년을 회귀하기 때문에 2020년 4월 1일이 되는 거고 요 5년의 기간 내에 1년의 풀타임 또는 2년의 파트타임 캐주얼 경력이 있다면 이 경력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의 경우 경력사항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셰프 또는 쿡이라면 3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면 5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3년이냐 5년이냐 또는 1년이냐 요거는 그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스킬 레벨에 따라서 다릅니다. 셰프와 쿡처럼 스킬 레벨이 2 정도, 2, 3 정도라면 3년의 풀타임. 마케팅 스페셜리스트처럼 스킬 레벨이 1이라면 5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1년은 이 최근 5년 내에 1년 풀타임, 2년 파트타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영어 점수를 보자면요. IELTS로는 각 과목 5.0, PT로는 각 과목 36점입니다. 간혹 가다가 총 4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4과목 중에 한 과목이 36 또는 IELTS 5.0 미만으로 받으신 분들은 아쉽게도 다시 한번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자, 시험 유효기간은 시험 응실 기준 3년이기 때문에 그 언제 시험을 받는지 그리고 3년이 언제 유효기간이 끝나는지 항시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호주와 같이 영어권 국가에서 최소 5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시험 성적표를 내지 않더라도 영어 점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하신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세컨더리 레벨, 그러니까 고등 과정과 그 다음에 터시어리,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예를 들면 디플로마를 했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과정에서 학사, 석사를 했다든지 이런 터시어리 쪽으로 맞출 수 있고요. 이거 섞어서 5년을 하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영어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SID 비자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자면 주요 특징으로는 나를 스폰해줄 비즈니스가 필요하고요. 비자 기간은 1년부터 총 최대 4년까지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년 또는 이제 현재 SID 비자를 한 번 썼는데 다시 재연장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SID 비자는 포지션이 여전히 그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실 돈만 내면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비자들이 있었을 때 총 2-3번까지도 신청을 하셔서 소지를 했던 분들도 제법 있었어요. 영어 점수로는 IELTS 5.0 그리고 PT로는 36. 얘는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미니멈으로 요 정도의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코어 리스트의 경우에는 시솔 리스트에 내 직업군이 있는지 꼭 봐야 되고 연봉은 73,150 또는 그 이상. 시솔의 리스트에 내 직업군이 없더라도 연봉이 13만 5천 또는 그 이상이 된다면 스페셜리스트 스킬 스트림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SID 비자 진행 시 기술 심소가 필요 없으십니다. SID 비자에 나이 제한 없고요. 직업군과 관련 있는 학력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학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경력이 있다면 그걸로 SID 비자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5년 내에 1년 풀타임 또는 2년 파트타임 캐주얼 경력, 학력이 없고 만약에 관련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3년의 풀타임 또는 5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3년인지 5년인지는 본인의 직업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ID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만약 SID 비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지방에서 스폰을 받는 494 지방 스폰서 비자와 아니면 다른 독립기술 이민이 나에게 가능한지 다른 옵션들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들 성공적인 비자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